오늘은 얘기를 해볼게. 예전에 우리가 교도소 접경 가면서 기억나세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 교도소 접경 가면서 차 안에서 수사 입회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하긴 했었어요. 오늘 좀 그 수사 입회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추가로 저희 사무실이 굉장히 그 형사사건 일 처리를 잘하거든요. 최근에 뭐 증거 불충분으로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거나 또는 뭐 불구속이 됐지만 실제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받는 경우들이 저희가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 그중 하나의 사례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우리가 경찰 조사 받으러 가잖아요. 네. 혹시 경찰 조사 받으러 가본 적 있어요? 노코멘트. 노코멘트. 오케이. 노코멘트. 우리가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내가 고소인 신분으로, 내가 피해자로 경찰에 가서 진술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 증인으로, 참고인으로, 또 하나는 내가 고소를 당해갖고 피고소인 또는 뭐 피의자 신분으로 가서 조사를 받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뭐 현행범으로 체포되면 바로 경찰서 가는 게 아니라 근처 파출소 가잖아요. 피해자든 가해자든 보통 진술서만 쓰고 나오는데, 실제 이제 조사는 경찰서, 뭐 노원경찰서, 도봉경찰서, 경찰서에 가서 일반적으로 조사를 받게 되죠. 뭐 의뢰인분이랑 입회하기 전에 미리 만나서 사무실에서 얘기를 좀 하고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또는 보통 미리 며칠 전에 만나거나 뭐 어쨌든 미리 만나서 사전 좀 의사조율을 하거든요. 진술을 어떻게 할지, 어떤 진술을 하지 말아야 할지, 뭔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뭘지,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가상으로 질문도 서로 해보기도 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시뮬레이션을 해봐요. 근데 그 전에 뭐 며칠 전에 미리 했을 경우에는 통상 그날 수사 당일 날에는 서로 따로 이제 경찰서 가서 만나죠, 같이. 피해자 조사를 받으러 가든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가든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가든 어쨌든 처음 경찰서 조사를 받으러 간다는 것 자체가 매우 두렵죠. 네,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저도 변호인으로서 가는데도 처음 갈 때는 막 되게 걱정되더라고요. 갈 때 절대 떨 필요가 없다. 떨 필요가 없어. 피해자로 갈 경우에는 나는 말 그대로 피해 진술하러 가는 거니까 떨 필요가 없고, 참고인으로 가시는 경우에는 내가 뭐 제질러서 가는 게 아니라 수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가시는 거잖아요. 이거 뭐 떨 필요가 없고, 피의자로 가는 경우에는 좀 떨 필요가 있어요. 떨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본인이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 나는 뭐 잘못한 게 없다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당당하고 떳떳하게 가셔야 돼요. 왜냐면은 내가 떳떳하지 않으면은 그 수사를 하는 수사관들도 그게 느껴지거든요. 그럼 이미 첫 발 내디딜 때부터 지는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무죄를 주장한다면은 무조건 아무리 그게 단순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수사 과정부터 변호인을 꼭 선임하시는 게 필요해요. 예전에는 저 의뢰인들이랑 같이 상담을 할 때 무죄를 주장하시는데 아직 수사 개시 전에 오셔서 상담을 하면은 사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꼭 지금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 선임할 필요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재판관 안 두셔도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실무를 경험해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저한테는 자백 사건이라고 그냥 가고. 자백 사건인 경우에는 다르죠. 자백 사건인 경우에는 다르죠. 자백 사건인 경우에는 다른데 무죄를 다투는 거예요. 무죄를 다투는 경우에는 변호인이 입회해서 그 수사 방향을 어떻게 정해주는지가 그 사건의 방향성을 정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만약 변호인 입회하지 않고 혼자 가서 진술을 하게 되면은 수사관은 그 사람을 조사할 때 이미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조사를 받는 건 누군가가 그 사람을 고소했기 때문에 가서 조사를 받는 거잖아요. 그럼 고소하는 사람은 수사기관에 뭘 제출하죠? 증거를 제출하고 고소장을 제출해요. 그럼 그 고소장에는 그 사람이 엄청 나쁜 사람인 것처럼 묘사돼서 이미 적혀있단 말이에요. 수사관도 사람이다 보니까는 고소장을 보고 그 내용을 읽다 보면 아무래도 그 내용이 진실할 거라고 조금은 생각을 하고 믿어요. 이 사람 진짜니까 고소했겠지. 그러니까 이런 혐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불러서 조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이미 내가 지는 게임을 처음부터 일단은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뒤집으려면 첫 수사 입회가 엄청 중요해요. 첫 수사에 입회해서 그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른 거, 내가 억울한 점이 있다면 그 억울한 점들을 얘기해서 그 수사의 방향성을 내 쪽으로 좀 끌어올 필요성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일개인인 피의자가 사적으로 가서 얘기를 하고 진술을 하고 그 방향을 전환시키기에는 한계가 있겠죠. 네,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무죄를 받는다 그러면은 첫 입회 때 의뢰인이랑 같이 가서 수사관님이랑 저는 엄청 싸우거든요. 그 싸운다라고 하는 게 뭐 치고받고 한다는 게 아니라 수사관은 우리 피의자를 일단 범죄 혐의 있는 사람으로 판단하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유도 신문을 엄청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범죄자로 낙인 찍고 조사를 해요, 질문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을 할 때 계속 태클을 보는 거죠. 그러지 말라고요? 아니면 그러지 말라고, 수사관. 왜 우리를 아직 재판도 받지 않은 이 상황에 범죄자 취급하느냐, 유도신문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수사관님이랑 엄청 다퉈요. 이게 수사관이랑 다투는 게 우리한테 이거 이렇게 수사관이랑 다투면 나한테 불리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수사관이랑 적극적으로 다퉈줘야지 수사관도 내가 잘못한 생각하고 있었나? 내가 지금 그 초점이나 이 방향을 내가 지금 잘못 설정하고 있나? 라고 스스로 의심하게 되거든요. 그 의심을 심어주는 게 첫 번째 수사 일패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 수사를 이렇게 받고 오면은 수사관이 피해자를 다시 불러서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의견이 완전 엇갈리니까. 그럼 피해자를 다시 불러서 조사를 할 때 의심을 갖고 질문하기 시작해요. 피해자에게도. 그러면은 그때 피해자로부터 진술에 실수가 나오기 시작해요. 우리가 만약 무죄가 맞다면 진술의 실수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 진술의 실수를 가지고 결국에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탐험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진술이 엇갈리면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를 둘 다 한꺼번에 불러서 대질 조사를 해요. 대질 조사를 하다 보면은 또 양 당사자가 진술이 엇갈리고 막 앞뒤 진술이 엇갈리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무죄를 주장하는 피의자에게는 아주 유리한 정황 증거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병원의가 진짜 중요하다.